자,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 편이고요. 자, 여기는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상식, 속도, 상식,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상식,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하면 쉬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할 때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미분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이 어떤 취지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하고 갈게요. 갑자기 미분하다가 왜 생뚱맞게 속도 가속도를 하고 그래? 이거는 미분의 원래 생각을 일단 실생활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의 원래 개념이 뭐였죠?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우리가 미분을 시작해서 이제까지 공부가 미분 계산 위주로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로서 이제 그래프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까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리치로 와서 이제 미분이란 원래 목적이 순간 변화를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미분을 이게 순간 변화를 쓸 때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소재가 뭘까? 바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체 운동 파트입니다. 물체 운동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다뤘던 순간 변화율 소재를 끄집어내서 미분 마지막 단원에 쓰는 거고요. 참고로 이 단원 할 때, 나는 이제 과학 시간에 이런 것만 나오면, 싫어. 난 여기 싫어. 이렇게 하고,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런 잘못된 긍정적 마인드로서 이 단원을 임하면 안 돼요. 시험은 집착하는 단원입니다. 집착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조건 출제하는 단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과학 시간에 조금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잘 상식을 정리해서 이 단원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순간 변화율과 이 내용하고 뭔 상관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이 단원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주요 용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치와 거리. 두 번째, 속도와 속력. 세 번째, 가속도와 가속력. 요즘엔 가속력이란 말은 안 쓰는데, 우리가 일단 그 기본서 수학책에 이제 가속력이란 말을 써서 선생님이 어차피 2개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좀 썼습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 용어입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용어들은 뭘 다 표현하는 용어냐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운동이라고 해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구기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지? 움직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야. 뭐든지 우리가 미분에서 다루는 것은, 정지하고 있는 것은 미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변화, 물체가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가 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지? 뭐가 변하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임이 달라요? 자, 잘 생각해봐. 뭐가 변하는 거지? 움직인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지? 자, 움직이지 않는 거는 딱 요거야. 위치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하지? 움직였어? 뭐가 변한 거야?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지? 그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원위치 와서 위치와 거리. 너희들 과학 시간에 많이 구분해서 많이 썼을 텐데, 이 미분에서는 누가 더 중요할까? 위치와 거리 중에?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거리는 뭐야? 위치가 변했을 때 그 위치가 변한 크기를 계산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지? 그 거리는 위치 변화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속도와 속력,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합니다. 너희들 과학 시간에 이제 다들 물어보면 속도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해. 속력과 방향을 다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속력 구하고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건 계산 방법이고, 속도는 원래 개념이 물체가 움직임이 있고 있다를 표현하는 거야. 즉, 움직인다.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가 속도야. 움직임이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선생님 봐봐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방향은 고려해야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골치 아프게 속력도 계산하고 방향도 고려해야 돼?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치가 변하는 거고 따라서 방향도 고려해야 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바래.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뭐라고 다시? 움직임. 두 글자로 운동입니다. 운동.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는 뭐가 변하는가? 아까 봤지만 위치가 변하는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위치가 순간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속도인 거야. 그 뭐에 대해서? 자, 선생님 봐주세요. 뭐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뭐가 틀려요? 시간 요소가 틀리지? 그지?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시간, t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뭔가 표현하는 것,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를 표현하는 것, 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시간에 대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계산하면은 정확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해가죠? 자, 그러면 속력은 뭔데? 속력은 빠르기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든 스피드는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지? 따라서 이때 속력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면 빠르기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크기인가, 크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확하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죠. 수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위치야. 위치는 뭘로 표현하죠? 보통 수학에서? 위치. 좌표로 표현한다. 즉 좌표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수투는 직선 운동만 다룹니다. 직선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 상하로 움직이는 것, 요것만 다뤄요.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미적학에서 다릅니다.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수투는 뭐만 표현한다고? 뭐만 다룬다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만 표현해. 다룰 거야. 골치 아프게 두 가지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치를 표현하면 어떻게 해? 이제 수직선에서만 좌표를 표현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런 것만 표현해. 따라서 변수는 하나만 갖다 씁니다. x. 그래서 수직선에서 x 좌표만 딱 표현합니다. 수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x를 표현하는데 아까 움직임은 뭐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알아보고 싶은 거야? 시간. 따라서 시간에 관한 함수로 항상 주어져야 뭔가 계산이 가능한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따라서 일단 위치는 좌표로 나타낸다. 수투는 직선 운동공만 다룬다. 따라서 변수는 한 개다. 이해가죠? 그리고 시간에 관한 함수로 항상 주어져야 뭔가 계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 순간 속도다. 그냥 속도다. 똑같은 표현을 쓸 거야.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인 거니까 우리가 실제 계산하면 일단 딱 보고 이게 표현되는 거 알면 좋아요. 미분의 기호를 이해했으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 미분값입니다.
자, 그것을 좀 구체로 보면 시간이 변할 때 델타 t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면 돼. 그리고 요거를 뭐라 할 거냐면 평균 속도라 할 겁니다. 평균 속도라 할 거야. 평균 속도라는 거 두 개 더해서 반 나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변하는 그 구간 내에서 위치가 얼마나 변한지를 다 계산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점점 빠르게 가서 여기까지 딱 도착했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3초라고 할게요. 그럼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요때하고 요때하고 실제 속도는 달라. 이쪽은 좀 느리고 이쪽은 좀 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0초부터 3초까지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 속도를 계산해야 되고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위치 변화를 계산하면 돼. 이게 평균의 개념이야.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x로 계산하는 것은 평균 속도고 두 개 더해서 반나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미분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야?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속도를 관심 뭐냐면 정확하게 딱 요 지점에서 속도는 얼마야? 딱 요 지점의 속도는 얼마야?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때 정확한 요 한순간의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 기법상 미분도 순간 변화를 계산하면 되지? 순간 변화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 델타 t를 무한소로 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미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값을 계산하면 순간적인 속도, 물체 운동하는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t의 함수로 주었을 때. 따라서 이것도 뭐에 해당되는 거야?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 fx를 미분한 것이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결국 속도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호를 다 알아먹어야 돼. 특히 요 기호 잘 알아먹어야 된다. 요 기호. 이 앞에까지 프라임을 주로 썼지만 요 기호를 써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x를 t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인 거니까 이 기호를 더 정확히 보기 바래. 알았지? 자, 두 번째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하기 전에 먼저 속력. 그럼 속력은 어떻게 표현될까? 속력은 아까 속도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속력을 물어봤다면 속도를 구해서 뭐 하면 돼? 크기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다 양수로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가속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는 무슨 개념이냐? 가속도도 순간 변화율이야. 보통 이제 과학 시간에 점점 빨라진다든가, 점점 느려진다든가 이런 걸 표현하죠. 그래 안 그래? 너희들 상식을 잘 모르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잠깐 설명할게요. 물체 움직임 상태를 1번 정지, 2번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 3번 점점 빨라지는 거, 4번 점점 느려지는 거, 5번 가다가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케이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속도를 한번 조사해보자. 속도. 자, 속도가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을까? 자, 속도가 0인 것, 즉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 중에 어느 겁니까? 1번이 없죠? 그죠?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속도값이 존재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가 돼? 속도값이 0이 아닌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야. 즉 움직이는 거야. 자, 이번엔 가속도를 볼게요. 일단 가속도를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이 아는 상식에서 봅시다. 가속도가 존재하는 것은 1, 2, 3, 4, 5 중에 뭘까? 일단 1. 가속도 없습니다. 2. 없어요. 3. 있어요. 4. 있어요. 요거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뭘 계산하는 거냐? 움직임의 변화하는 것을 계산하고 싶은 게 가속도야. 즉, 가속도란 움직임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치하게 점점 빨라진다, 점점 느려진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움직임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가속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 상식이 없어도 1, 2, 3, 4, 5 중에 움직임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을까? 움직임이 변하는 게 몇 번이야? 3, 4, 5죠? 1번과 2번은 움직임이 변하지 않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과학적 용어로는 정지, 이거는 등속도 운동, 여기서부터는 다 가속도 운동 이렇게 배우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속도는 움직임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개, 1번과 2번은 가속도가 0이지만 이 3, 4, 5는 가속도가 0이 아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속도야. 그러면 움직임의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움직임이 또 다른 뭐야? 속도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따라서 개념만 알아도 이 기호는 이리로 갈 거야. 자, 가속도. 순간 가속도나 가속도가 똑같이 표현할 겁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를 A로 갖다 쓸 건데 A는 이 개념만 알아도 수학적 표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야? dt분의 dv 즉 속도가 변할 때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미분값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이제 개념만 알면 수식도 이해가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시간이 변할 때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해서 이제 순간적 변화를 계산하면 델타 t를 0으로 보면 되죠? 따라서 이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평균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미분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결국은 속도를 미분하니까 프라임 기호로 하면 v 프라임 t라고 써도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 기호나 이 기호나 똑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 기호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되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학은 계산이 중요해요? 아니면 수학의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것들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순간 변화율,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한 용어들이다. 언어라고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되죠?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이 단원에 대한 상식을 잠깐 정리했고요. 그럼 따라서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너희들 상식을 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 이거 좀 볼게요. 아까 물체 움직이면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원래는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학이 뭐냐면 벡터입니다. 그 벡터는 일단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하 벡터 단원에서 다루니까 일단 그건 좀 내려놓고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직선 운동과 달리 평면 운동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쪽인지 다 표현하려면 벡터라는 수학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어떤 운동만 한다고 했어? 직선 운동만 하는 거니까 좌측이냐 우측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두 가지만 표현해. 그럼 뭘로 표현하면 되지? 부호로 표현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식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야. 그럼 따라 속도만 보면 물체 이렇게 가고 있어. 가다 이렇게 갔어. 자,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는 건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이쪽은 마이너스. 이것도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작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았지? 이건 약속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너희들이 아는 상식을 잠깐 볼게요. 자, 2번. 속도가 부호가 뭐예요? 일단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일단 하겠습니다. 요건 부호가 뭘까? 플러스죠?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이거는 벡터가 있어야 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는 안 돼. 따라서 수트는 이건 안 해. 그냥 선생님이 얘기만 한 거야. 자, 이건 우리가 보통 상식에서 이렇게 하지. 속도가 일정하다. 점점 빨라진다. 점점 느려진다. 방향이 바뀐다. 다 뭐야? 움직임이 변하니까 이것도 가속도 존재하는 거야.
이건 가속도의 부호를 볼게요. 가속도의 부호가 뭘까,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줄어들죠? 요거는 벡터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원래는 뭐 선생님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가속도 부호가 헷갈린 사람은 왜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까? 요거는 어차피 상수잖아, 그지? 따라서 부호는, 방향은 얘하고 얘가 일치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헷갈릴 때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야. 이게 점점 이쪽으로 빨라지려면 힘을 어느 쪽에 줘야 돼? 오른쪽으로 줘야 되죠?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 플러스에. 이렇게 되면 힘을 어느 쪽으로 줘야 돼? 이쪽으로 줘야 되지? 바람을 여기서 휙 불어야 점점 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속도 방향도 이쪽입니다. 응? 이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뭐다? 속도입니다. 속도,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럼 속도는 뭐가 순간 변화하는 거야? 위치가 순간 변화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입니다. 따라서 얘를 t에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속도가 또 변하는 건 뭐야? 움직임이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속도를 또 t에 미분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가?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암기하지 말고 정확히 이해하기 바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리, 속력, 가속력. 요즘은 가속력이란 말을 안 쓰죠? 가속도 크기죠? 다 이건 뭐야? 위치 변화의 크기,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자, 이제 정리됩니까?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수학적인 표현들, 미분을 이용한 수학적인 표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는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미분의 상식, 계산법을 다 이용할 거고 이 상식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예제 1번 도전해 볼 건데요. 예제 1번의 목적은 이제 미분은 반드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해석도 하죠. 따라서 이쪽 파트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겸해서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하기 전에 X축이 t이고 Y축이 속도 V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찰하는 걸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Y값이 V예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방금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속도는 어떻게 관찰할까? 속도.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속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 속도는 Y좌표죠? Y좌표를 관찰하면 돼. 두 번째, 속력은 어떻게 관찰할까? 그치? Y좌표의 크기를 관찰하면 되죠? 그지? 세 번째, 가속도는 어떻게 관찰할까? 가속도. 가속도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관찰하면 되지. 그렇지? 물론 가속력은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로 관찰하면 되죠. 네 번째,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원래 미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시험 범위가 지금 이 단어는 적분하고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분편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편에서 언급할게요. 지금은 요거 위치 빼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 대한 속도를 VT라고 하고 그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운동 방향을 2번 바꿨습니다. 맞아요? 하고 그랬어요. 운동! 뭐를 해석해야 돼? 운동? 아까 정리했어. 운동? 속도입니다. 속도 빨리 캐치해야 돼. 방향은 뭘로 관찰해야 되지? 부호로 관찰해야 됩니다. 부호. 그래?
그것을 0에서 C까지, 즉 0에서 여기 C까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습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부호가 바뀐 점을 몇 번인지 찾으면 돼. 예? 자, 0에서 C까지. 0인 게 여기 있네? 한번 바꿨네? 아니야. 부호가 바뀐 건 한 거야. C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0번 바꿔서 틀렸습니다. 만약에 두 번 바꿨다 하면 이제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몇 번 바꿔? D에서 바꾸고 F에서는 운동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나 B에서는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해석해야 돼. 그 다음 니은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T 이퀄 A에서 가속도가 0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가 여기야. 이 점에서 뭘 관찰해야 되지? 그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0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것은 맞습니다. 확인됐죠? 자, 가속도가 0인 파트가 몇 군데인지 기억이 다 조사해보자. 가속도가 0인 경우에 어디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E도 있죠? 가속도가 0인 점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디귿.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은 뭘 보고 관찰하지? 여기서는 Y좌표의 크기를 보면 되지? A 때하고 E일 때 속력이 크기를 비교해서 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야. 오케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커. 이러면 안 돼. 크기를 관찰해야 돼. 그럼 크기가 어디가 더 커? A일 때가 더 크죠? 그래서 크기를 관찰했더니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 해석 잘해야 돼. 특히 요즘 문제 스타일은 수학이 계산만 요구하지 않고 수학의 가장 또 큰 도구, 특히 함수 파트는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프죠. 따라서 요즘 시험은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걸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를 해석 못하면 너희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미분을 다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자료 갖고 다 해석하고 너희들 모든 뭐 경제학, 또 공학 이런 것들 다 해석하고 다 그 자료값을 이용하니까 이런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서부터는 조금 이제 계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잠깐 풀게요. 이렇게. 자, 제목은 이제 잭선 좌우 운동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X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3차 함수다 정도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과학 시간에 할 거고 수학 시간에는 이제 요것값을 찾는 쪽으로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알았지? 자, 지금 문제 뜻은 수직선을 움직인대요. 원점을 출발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P점이 요점의 위치를 뭘로 나타냈다는가? X인 거고 그때 시간이 T라는 얘기입니다.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는 거. 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요 값을 찾읍시다. 자, 처음 1초 동안 출발 후 처음 1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t 이퀄 1일 때 그 한 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죠. 그 다음 세 번째 움직이는 방향. 여기까지가 완전 기초고, 그래? 기본적인 정의만 알면 되는 거고. 3번과 4번은 이제 해석해야 돼. 3번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몇 초 후인지 찾으세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움직인다? 뭘 관찰해야 돼? 속도를 관찰해야 돼. 방향, 부호를 관찰해야 돼. 오케이? 그때 부호가 바뀌는 것은 몇 초인지 찾으세요. 이런 뜻이고. 4번 출발 후 처음 3초 동안 최대 속력. 이제 속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겁니다. 자, 1, 2번은 기초니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 1번 평균 속도야. 생각나야 돼. 평균 속도 어떻게 하죠? 델타 t분의 델타 x, 위치의 순간 변화율과 위치의 변화량과 시간의 변화량을 나누면 되지? 따라서 t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돼? 처음 출발해서 1초 동안인 거니까 1 빼기 0. 그 다음 여기는 x니까 1초 때의 위치에서
0초 때 위치를 빼면 되지. 자꾸 속도로 쓰고 그래. 그지? 따라서 위치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얼마야? 11. 얘는 0. 따라서 답은 11이 되는 겁니다. 그지? 11. 요거 계산 틀렸네. 이거 11을 고쳐주세요. 자, 2번. 1초 때의 순간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정의는 이제 순간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복잡하지? 이거 미분법 써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dv dt 즉 dx dt 즉 x 프라임 t를 구해서 t에다 뭐 대입하면 돼? t 구 1초라고 했으니까 이를 대입하면 되죠? 이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속도를 구하면 저거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t제곱 이 미분 여기다 쓸 거야? v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 그지? 따라서 1초 때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따라서 9 그죠? 가속도 자 가속도도 구합시다. 가속도도 뭐야? 아까 속도를 시간을 미분하면 되지?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따라서 뭐 해야 돼?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따라서 가속도 t 있고 1대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돼? v 프라임 1 따라서 저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따라서 이건 간단한 정의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거 어떻게 알아낼까? 즉 속도가 부호 바뀌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까? 계산해서 알아내기 어렵지? 자 어떻게 알아낼까 이 방식은? 그지? 그래프를 이용해야 돼. 즉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가 바뀌는 걸 관찰하면 되겠지. 자 속도 구해놨어요. 몇 차 함수요? 3차 함수죠? 위로 볼록이고 2차 함수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지? y절편이 12이고 x절편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묶고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건 관심 없어요. 시간은 양수 범위만 관찰하면 되니까. 따라서 속도가 부호 바뀌는 게 어디야? 2죠? 따라서 방향도 바뀌는구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이때 시간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관찰했다는 거 잘 체크해 놓고요. 다음 네 번째, 출발 후 처음 3초 동안 최대 속력을 구하래. 얘는 뭘 어떻게 이것도 계산할 수 있나? 그래프가 낫겠지? 따라서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프 관찰할 때 뭐야 지금?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y좌표의 크기를 관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라고 구했으니까 3 하나 이쯤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그리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눈으로 봐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야. 따라서 뭐 해야 돼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봤죠? 요 점의 y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v3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v3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5가 되죠? 따라서 요때는 12, 요때는 마이너스 15. 크기는 15가 더 크죠? 따라서 최대 속력은 15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잘 정리하고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했지만 이제 상식 걸 잘 정리하고 두 번째 그래프 공식 계산을 하는 타이밍하고 그래프를 이용한 타이밍을 잘 판단할 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에 이제 직선 상하 운동인데 위아래 움직이는 거야. 자 요거는 또 하나의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는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 위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거리를 말하는 걸까? 자, 어떤 걸까요? 높이는. 자,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자. 이 정도 딱 왔다고 생각해봐.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높이라고 하죠?
그지? 이동거리는 이만큼을 계산해야 되지만 높이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 크기를 높이라 합니다. 자, 뭘까요? 따라서 높이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상하 운동에서의 높이는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그것만 숙지하면 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지? 자, 지금 지상에서 30초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리는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럴 때, 그럼 이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데, 지금 그건 과학에서 할 일이고, 수학에서는 요값 처리하는 게 이제 관심입니다. 미분을 이용하는 정도가 관심이지, 실제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 그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높이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최대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도 돼요. 오케이? 그렇지? 근데 이거 뭐 2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잖아? 그냥? 그래서 방법 1은, 우리가 높이, h의 그래프를 그려도 돼.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이거 x절편 구할게요.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이거 t-6이 될 거니까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이제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최고 높이는 여기가 이제 h인 거니까 최고 높이는 여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도 구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복잡한 함수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방법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상식. 속도가 0이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이건 상식입니다. 최고 순간에 도달하는 순간 정지. 그지? 순간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합시다. 즉, 최고 높일 때, 즉, 속도가 0일 때, 뭘 구하면 돼? 그때 시간. 그때 t를 한번 구합시다. 두 가지 다 원래 똑같지만, 오케이?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미분해야 돼. 이거 위치인 거니까 이거 t로 미분하면 속도 나오죠? 그럼 30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0t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0인 것을 찾으려면 30 마이너스 10t가 0인 t를 찾으면 돼. 자, t 얼마예요? 따라서 3. 따라 이거 똑같죠? 이거 3초일 때, 폼을 쓸 이때가 이제 최대인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h 삼값 구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니까 90 마이너스 5, 9, 45 뭐가 돼? 45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5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해석합시다.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 이게 뭘까 해석하면은? 해석은 위치, 속도, 가속도 위주로 해석하세요. 이 단어의 목적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 용어가 뭐야? 위치, 속도, 가속도입니다. 그걸로 해석하세요. 뭘까 이거? 그지? 위치가 0인 거지? 즉 여기서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0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복습하지 말고 미분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기본 예제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 위치가 0인 것을 찾아야 되니까 요 30t-5t 제곱 0인 것의 t를 찾아서 그때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요때 30t 빼기 5t 제곱이 0인 t 값을 구하면 돼. 얼마예요? 요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t는 0 아니면 6이죠. 이건 0은 안 되니까 6을 취하지? 이건 처음 던질 때니까. 그래서 6초일 때가 뭐가 되나? 지면에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때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v 6값을 구하면 되죠? t에다 6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6 대입하니까 30 마이너스 뭐가 돼? 60 마이너스 30 이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기본적인 예제였는데 과학적으로 직관적으로 풀지 말기 바랍니다. 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해야지
과학적 직관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기본 문제니까. 너희들이 풀어야 될 여기 응용 문제는 적극적으로 미분 쓰는 거 위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미분을 적극적으로 써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리했던 용어하고 공식들 다 이제 정리하고요. 수고했습니다.